오늘날 독일을 여행하는 이들이 현지의 빵집에 들렀을 때 종종 의문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빵집에서 파는 빵 중 상당히 많은 것들이 통밀빵과 같이 단맛이 전혀 없는 아주 거친 빵이기 때문입니다. 빵이 간식이나 후식보다 주식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기 쉽지만 독일 지역에서도 항상 이런 종류의 빵을 가장 많이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빵 말고도 우리가 오늘날 독일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독일군은 폴란드 침공을 시작했고 이로써 6년 동안 지속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날 히틀러는 동시에 베를린에서 라이스폴콘브로트아우슈스, 즉 제국 통밀빵위원회라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소집했습니다. 히틀러가 통밀빵위원회를 조직한 이유는 역시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의사이면서 제국 건강을 책임졌던 레오나르도 콘티라는 인물은 이 위원회의 업무를 가리키면서 통밀빵을 통해서 독일이 식량을 온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통밀빵을 좋아했던 그는 통밀빵을 향한 투쟁이 곧 민족의 건강을 향한 투쟁이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으로 집권한 나치는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뿐만 아니라 신체까지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독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독일적으로 식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집권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 수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역시 이들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통밀빵은 이런 정책을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통밀빵과 같이 거친 종류의 빵은 19세기 말까지도 독일인들이 비교적 싫어하는 음식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들어 영양학 분야 역시 발전하면서 거친 빵이 건강에 비교적 유익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야 통밀빵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빵을 우월한 아리아 민족의 주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아리아 민족의 혈통을 재생시켜주는 원천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제국 통밀빵위원회의 위원장은 통밀빵이야말로 독일 국민과 인종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국 통밀빵위원회가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과 정확히 같은 날 조직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치의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독일인들의 건강보다는 전쟁 수행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호밀과 같이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곡물로 빵을 만든다면 이전까지 식량을 수입하는 데 들었던 돈을 국방비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히틀러는 본인이 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했었습니다. 물론 후에 히틀러가 이때 자신이 경험했다고 주장한 것들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발생한 식량난이 사람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새롭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1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식량난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제국 통밀빵위원회 자체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야 조직했지만 1933년 그러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를 위해 나치 정부는 앞서 언급된 대로 농민들의 사회적 위상을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독일에서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농지들이 경제적으로 이윤을 남기기엔 적합하지 않게 소규모로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에도 대개 그러하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자신이 직접 전체 국민의 근본이라고 칭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특히 농산물의 가격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수확이 안 좋은 해에 식량 가격이 급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기도 했는데 히틀러는 이것이 시장 무정부주의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나치는 일반 시민들의 소비 또한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독일 요리 중에는 아인토프라 불리는 여러 재료들을 하나의 냄비에 넣고 끓이는 비교적 간단한 요리가 있는데 나치 정부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은 아인토프의 달로 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식량을 아끼고자 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대로 독일이 식량 소비의 점점 많은 부분들을 외국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19세기 말에도 전체 식량 소비의 2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향은 여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1934년 독일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조사를 보면 독일인들이 섭취하는 전체 지방의 40%가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는 아인토프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요리를 권장하면서 식량 수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이를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에 투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한 인사는 버터 대신 대포를 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치 정부는 세계 식량 시장의 노예제를 비난하면서 8천만 국민이 아인토프를 먹는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나치 정부 하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먹는지 자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치 정부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었던 헤르만 괴링은 1935년 제조업 기업의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리는 항상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 버터는 기껏해야 국민들을 뚱뚱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맛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비교적 저렴하고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통밀빵이 대대적으로 홍보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인들 중 6% 정도만이 통밀빵을 먹었는데 전쟁의 와중이었던 1943년에는 25%가 통밀빵을 먹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치 정부는 주부들에게 과일도 바로 섭취하지 말고 끓인 다음에 잼으로 만들어서 아껴 먹을 것을 권장했고, 독일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소세지, 햄, 그리고 슈니첼 또한 절제해서 먹을 것을 홍보했습니다. 이제 주부들이 사용하는 요리용 스푼과 국자 또한 주부들의 무기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자족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직후까지만 해도 독일 국민들은 전쟁 상황인 것 치고는 비교적 풍부한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초반에 점령한 외국 지역들에서 일방적으로 식량을 약탈하고 해당 주민들을 착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침공 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또한 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1943년 이후에는 나치 인사와 인맥이 있는 이들만이 충분한 양의 고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치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지만 빵과 아인토프와 같이 독일인들의 주요 식사는 현재까지도 이때 경험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